전번 시간에서는 양도소득세의 양도인가 양도 아닌가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문제 풀었고요. 이번 시간에서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내용으로서 보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문제집에서 168쪽에서 20번부터 시작하죠. 168쪽에 20번 여기에 대한 할 차례인데, 이 내용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론상으로서 정리하여 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 풀어 드릴게요. 요약집 보시면서 정리합시다. 야간반과 오전반 진도 틀립니다. 혼자 궁금하지 마시고요. 야간반은 어디 할 차례냐면 양도소득세 맨 처음 할 차례입니다. 하나, 오전반에 대한 내용은 양도인 경우에 대한 내용과 양도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했었고요. 그러면 속닥속닥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해보죠.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어디 뭐 안 하는 게 있습니까? 저 의문점 있으면 막고로 하십시오. 저 멀뚱멀뚱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 정리하고 문제 풀겠습니다. 요약집에서 106쪽 봅시다. 요약집 106쪽 보시면서 정리하시는데요. 요약집 106쪽에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 넷 중에 하나에 해당됐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박스에서 있죠. 첫 번째 점, 파산 선고. 파산 선고는 양도입니다. 양도 해당이 되었으나 국가 정책상으로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농지의 교환. 여기서 교환이니까 양도죠. 양도에 해당이 되었으나 농지의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농지 교환 분합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게 되고요. 또 1세대 1주택의 양도. 양도니까 거기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 적어졌죠. 그럼 양도에 해당이 되었으나 국내의 주거 안정과 국내 주택 공급 목적으로서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져요. 여기서 1주택 의미 안에는 국내 주거 안정에 대한 내용이니까 2년 보유란 말이 들어있어요. 그 내용으로서 의무적 내용을 떼어내면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보유하고 양도하였으면 국내의 주택 공급까지 이루어지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 7월 달에 하나 신설된 내용이 있죠. 신설된 내용으로서 그 밑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토지 지적 재조사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적 재조사로 공부상 면적이 감소됨으로 인해 받은 조정금 이제 내용 봅시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신설된 내용으로서 볼 때 여기에서 이 지적 재조사에 대한 내용이 이 토지에 본인 의사로 하는 겁니까? 본인 의사가 아닙니까? 본인 의사가 아니에요. 아님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받은 조정금액에 대한 내용은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비과세에 대한 이유로서 넷 중에 하나입니다. 이 넷 중에 하나에 해당됐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넷 중에 하나에 대한 이유로서 세부적으로서 문제가 잘 나온 쪽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내용이 해년마다 한 문제씩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서 이제 보죠.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107쪽에서 이 가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1세대 1주택의 뜻을 먼저 봅시다. 1세대 1주택이란 이렇게 나왔죠.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세대가 이랬으니까 행하는 자죠. 행하는 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행위의 주체니까 이건 엔드 조건이에요. 1세대가 양들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니까 또 엔드겠죠.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내용을 보니까 1세대 1주택의 뜻에 대한 내용은 엔드 조건을 말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1세대란 조건을 갖춰주고 1주택이란 조건을 갖춰주고 2년 보유하고 양도하였다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이 세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때는 과세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세대의 뜻을 주어져요. 세대의 뜻을 주어지고 그 뜻에 해당이 되었을 때 1세대를 갖췄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세대 뜻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외 사항에 해당이 됐으면 세대를 갖춘 거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게 되고요. 또 여기에서 1주택, 이 1주택의 뜻에 대한 내용은 양도 시점에 국내에 1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럼 2주택으로서 하나 팔았다면 그때는 1주택이 아님으로써 과세되겠죠. 하나 2주택이었으나 1주택으로 보는 경우 해가지고 1주택의 특례가 나옵니다. 여기 1주택의 특례에 대한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였으나 2주택이나 하나로 보는 경우 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1주택의 특례예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2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2주택은요. 그때는 과세된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2년 보유를 갖추면 되는데 조정지역이었다. 조정지역이란 말이 있으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2년 보유 기간 중에 2년 거주까지 갖추었을 때 2년 보유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다시 2년 보유 해당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외적 내용에 해당이 됐으면 2년 보유를 갖춘 걸로 본다. 이러면서 여기 1세대 갖춰주고 1주택에 대한 조건 갖춰주고 2년 보유라는 조건을 갖추고 양도했을 때 비과세 된다. 이런 흐름을 거기에 1세대 1주택이라는 뜻으로서 알려줍니다. 이제 이 흐름대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1세대를 먼저 봐야 되겠죠. 1세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D페이지에 나와져요. D페이지에서 108쪽에서 기억 1세대, 1세대의 뜻이 나옵니다. 그 밑에서 1세대라 하면 뜻이죠. 뜻에 대한 이유로서 거주자 및 배우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거주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여기서 왜 거주자 이렇게 대주냐면은 이 내용으로서 볼 때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비과세하는 법률적 취지에 대한 내용은 국내의 주거 안정에 대한 내용과 국내의 주택 공급 목적으로서 비과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거주자에 대한 내용은 국적은 따지지 않으나 주로 우리나라 사람이죠. 주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국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 세대의 뜻에다가 거주자를 준 거예요. 그러면 반대적으로서 비거주자는 어떨까요? 비거주자는 국적은 따지지 않으나 주로 외국 사람이죠. 주로 외국 사람이니까 비거주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내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심하실 점이 거주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칸 보시면은 이렇게 적어져 있을 거예요. 칠판 보지 마시고 오른쪽 칸 보십시오. 오른쪽 칸 보시면은 화살표 가지고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자 이랬을 때 여기에서 비거주자 그랬으니까 세대에 들어가지 않았죠. 세대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끝만 어떨까요? 과세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래서 왼쪽에서 거주자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리고 거주자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볼 때 여기에서 이 세대에 대한 내용은 거주자에 해당이 돼야 되고 또 배우자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사망했음으로써 여기에서 배우자가 없으니까 1주택으로서 2년 보유하고 양도하였을 때 여기에 단위로서 세대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과세되는 이런 현상이 나와져요. 그 현상을 막기 위해서 배우자가 없더라도 세대로 보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예외사항입니다. 이 예외사항에 들어갔으면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본다 이렇게 되죠. 그 내용으로서 밑에 보시면 A번에서 나이 30세 이상이다. 30세 이상이었으면 결혼할 능력이 있죠. 그러면서 이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본다 이렇게 나와지고, 그리고 동그라미 B번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여기서 기준 중위 40% 이상이란 말은 최저 생계비를 말합니다. 최저 생활비를 말하고 있죠. 최저 생활비로서 그 주택을 관리 유지하고 독립적 생계를 갖췄다. 그럼 여기에서 배우자 없더라도 최저 생활비로서 혼자 잘 살고 있죠. 이 경우도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본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미성년자는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제외돼요. 그러나 미성년자가 결혼하였다면요, 배우자 있죠. 그 경우에서는 세대로 본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배우자 사망, 이혼에 대한 내용도 그때에 대해서는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본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박스에서 부부 나왔어요. 부부란 단어 나왔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서요. 끝말에서는 동일 세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세대예요. 세대에 대한 이로서 볼 때 이렇게 세대에 대한 조건을 갖췄다 합시다. 갖췄다 하면 두 번째로서 1주택 가야죠. 1주택의 뜻에 대한 내용은 이 가로예요. 이 가로에서 니은이네요. 니은에서 양도 당시에 국내 1주택, 이게 바로 1주택의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볼 때 양도 시점에 국내의 1주택, 여기에서 국내란 말이 왜 나왔겠는가? 국내란 말이 나온 것은 국내의 주택 공급 목적이니까 국내란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국외주택 이렇게 나왔으면 어떨까요? 국외주택은 주택 공급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관계가 없으니까 그때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그래서 국외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과세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외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과세다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응용까지 가능합니다. 자, 응용해 봅시다. 응용해 볼 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과 국외 1주택을 각 2년 보유 후에 국내 주택을 양도시는 2주택으로서 과세된다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이랬을 때 이단 내용이 맞는가 틀린가 볼 때 여기에서 국외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겠어요. 그랬습니까? 여기에서 국내주택 양도시는 2주택이 아니라 1주택, 그리고 여기에서 1세대 갖췄고, 그리고 1주택 양도 시점에서 1주택이었고,
그리고 2년 보유 갖췄으니까 3개를 전부 다 갖췄음으로써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국외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과세다로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판단에 대한 내용은 양도 시점에서 판단합니다. 양도 시점에서 판단되니까 양도 시점에서 국내 1주택에 해당이 돼야 돼요. 자, 문장에서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나대지를 양도하다 이렇게 했으면요. 양도 시점에서 주택이 아니라 나대지죠. 나대지니까 그때는 주택이 아님으로써 과세된다 이렇게 됩니다. 또 상가를 양도하다 이렇게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응용해 보죠. 응용해 볼 때 1세대가 상가 건물에 대해서 3채 그리고 아파트에 대해서 1채 그리고 콘도 미니엄 회원권에 대해서 하나를 각 2년 보유 후에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 볼 때 여기 상가는 주택 아니죠. 주택 아니고 그리고 또 콘도 회원권도 주택이 아니었어요. 그럼 양도 시점에서 몇 주택? 1주택 되고요. 그리고 1세대 갖추었고 2년 보유 갖췄으니까 이 경우는 비과세 됩니다. 하나 상가를 먼저 양도했다면 그때는 과세다로 될 것이고요. 콘도 회원권 먼저 양도했다. 그러면 그때도 과세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주택은 뭐다라고 뜻이 적어져요. 뜻이 적어지는데 그 뜻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상식에 대한 일로서 늘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 이렇게 나오는데 판단에 대한 내용은 사실 판단입니다. 세법은 사실과세예요. 사실과세이기 때문에 사실적 판단이다. 이런 일로서 알고 있으면 또 응용된 내용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거기에서 109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서 시커먼스에서 점 나옵니다. 첫 번째 점 읽어드릴게요.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여기까지 읽어볼 때 부는 본에 따라갑니다. 부는 본에 따라가니까 합숙소가 부죠. 그럼 이 합숙소는 어디에 따르겠다? 공장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끝말은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점 보세요. 두 번째 점에서 콘도미니엄. 콘도미니엄에 대한 내용은 늘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 휴양용 건물이죠. 휴양용 건물이니까 뒤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요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요 세 번째 점으로서 볼 때 공무상의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 영업용으로 사용하죠. 그럼 사실상 영업용이니까 뒷말은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요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 시점에서 국내 1주택이에요. 양도 시점에서 국내 1주택이니까 주택수가 몇 채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의 주택수 판정에 관한 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주택수 판정에 관한 법에 대한으로서 상황별로 나와지는데 먼저 동그라미 1번 부부였다. 부부는 각각 세대가 아니라 동일 세대죠. 동일 세대니까 그때 부부에 대해서 주택수는 합친다. 합산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상황에 대한 이유로서 다가구 주택 나오면서 뒤에가 구획된 부분 이렇게 나온다면 이 구획된 부분에 대한 내용은 구분 등기를 의미합니다. 구분 등기를 의미하니까 각각의 소유권 인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뒤에서 끝말 나온 것은 각각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으로서 문장으로서 한 문장으로서 두 줄 되는데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가구 주택 나오고 그리고 옆에서 구분 등기가 된 경우 이렇게 나왔다면 끝말은 각각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단서 보니까 다가구 주택 나오면서 구획된 부분 이만 안 나오죠. 국어 공부를 잘 하시면은
구획된 부분 이 말 안 나온다고 해요. 구획공부 못 하시면 나온다고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안 나왔으니까 안 나왔고, 그리고 뒤에서 하나의 매매단이란 말이 나와요. 거기에서 하나의 매매단이란 말은 통째로 팔았다는 거예요. 통째로 팔았으니까 결국적으로서 전체가 하나란 얘기죠. 통째가 전체니까요. 그래서 전체 하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볼 때 다가구 주택 나오면서 하나의 매매 단위 이 말이 있으면 끝말은요. 그때는 전체 하나로 되고요. 다가구 주택 나오면서 구획된 부분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는 각각 하나다. 이런 일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 여기서 포인트는 공동 소유입니다. 공동 소유에 대한 내용인데 이 공동 소유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각자 소유했다는 얘기죠. 각자 소유했으니까 끝말은 당연히 각자 1주택식으로 본다 이 나오겠죠. 그래서 공동 소유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 각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 곧 있으면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내용이 올해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올해 개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한 문제가 꼭 나오리라 봐요. 한 문제가 꼭 나오리라 보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한 문제에 대한 내용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즉금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시험에 임박해서 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시험에 임박해서 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임박했을 때 하는 것이니까 10월 달쯤 해줄게요. 10월 달쯤 해주는데 그때 특강할 때 자료까지 나가주면서 해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법전 내용으로서는 아주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 복잡한 내용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정리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적어놨으니까 그 내용으로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로서 이제 하나 알 것으로서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이로서 1주택의 임대 에 대한 내용은 주거 안정기 위해서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되어 1주택의 임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전세금도 비과세되고 월세 받는 것도 비과세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 사람에게 비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유주택, 공동 소유주택으로서 1주택으로서 임대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에게 대해서 비과세하겠죠. 한 사람에 대해서 비과세하니까 한쪽으로 몰아줘요. 한쪽으로 몰아줌으로써 지분이 큰 자, 소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 사항도 있어요. 그런데 예외 사항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잘 나오지 않으니까 원칙적 내용으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를 볼 때 문제상에서 양도로 물어봤는가 아니면 임대로 물어봤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양도로 물어봤을 때 공동 소유 이렇게 나온다면 양도가 파는 거죠. 자기 소유권 파는 거니까 그때에 대한 내용은 각자 소유 이렇게 알면 되겠죠. 임대로 나왔으면요. 한쪽에 몰아준다. 지분이 큰 자 소유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내용을 아시라고 거기에다가 오른쪽에다가 비교해가지고 적어놨어요. 오른쪽 칸 보시면 비교해가지고 부동산 임대에 대한 사업 소득에서 1세대 1주택의 임대는 비과세한다. 이때 주택 임대에 대한 주택수 판정에서 공동소유, 자 임대에서 공동소유 나왔죠. 그랬으니까 끝말은요. 지분이 큰 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도로 나왔는가 임대로 나왔는가를 구별하셔가지고 임대로 나왔으면 지분이 큰 자다. 그리고 양도로 나왔으면 그때는 소유권 파는 거니까 각자 이런 이유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잘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매수자 등기 지연으로서 2주택 된 경우는 사실상 1주택이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매수자 등기 지연. 이렇게 나왔으면 끝말은 사실상 1주택으로서 되는 건데 이건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주택을 두 개를 보유하다가
하나의 주택을 팔았어요. 팔았음으로써 산 사람이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자기 명의로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했어요. 그랬으면 서류상으로서는 몇 개일까요? 서류가 공부죠. 공부상으로서는 2개, 실상은 몇 개? 하나. 그럽니다. 그래서 매수자 등기 지연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 사실상 1주택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동그라미 5번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문제에 잘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 단어만 찝어드릴게요. 문장에서 가볼 때 분할 이 단어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서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분할했으니까 2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1세대 1주택을 보지 아니한다. 이 말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6번에 대한 내용도 문제에 잘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단어만 찝어드릴게요. 문장 쭉 가볼 때 동일 세대 구성원, 동일 세대 구성원이니까 1세대죠. 그래서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서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7번 겸용주택 이거 꼭 기억하세요. 겸용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주거와 주거 외 용도가 같이 복합되어 있는 주택을 보고 겸용주택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비과세 내용이 있으니까 혜택을 주어져요. 혜택을 주어지면서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 혜택을 줍니다. 혜택으로서는 주거 부분이 주거 외보다 클 때만 전부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 반대적 내용이었으면 원칙 갑니다. 주택이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이에요. 반대적 내용으로서는 주거 외가 크거나 같았을 때 그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 된다. 그러면 이제 아는 것은요. 주거 부분이 주거 외보다 클 때만 전부 주택으로 본다. 이걸 알고 있으면 반대적 내용은 금방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주거 부분이 주거 외보다 클 때만 전부 주택으로 본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습에 대한 내용으로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다시 연결해 볼 때 취득세에서 겸용주택 나온다면 그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 겸용주택이 나온다면 거기서는 2개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는 한 동, 동자 나왔으면 빨리 생각하는 것은 아파트다. 아파트니까 뒤에서는 주거 부분만 주택, 한 구 이렇게 구자 나왔으면 한 사람 소유권자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쪽으로 몰아주죠. 구자 나왔으면 끝에서는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 양도소득세와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는 비과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혜택을 주어져서 주거 부분이 주거 외보다 클 때만 전부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서 고가주택 이 고자가 높을 고자고 가자가 가액 가자예요. 가액 조건이 높은 내용이 바로 고가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고가주택에 대한 내용은 가액 조건만 있는데 가액 조건에 대한 이로서 실지 거래가 9억 초과로서 갑니다. 실지 거래가 9억 초과된 주택이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으로서 해당됐다 하더라도 그때는 9억 초과분 과세입니다. 만약에 1세대 2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이었다 하면은요. 그때는 전체 과세.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이었을 때 9억 초과분 과세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형평성이 맞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보유하고 양도했는데 이때 양도가액이 8억 9,999원이다. 이랬으면 어떨까요? 예단으로서 고가주택 아니죠. 뭘까요? 비과세 됩니다. 다시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보유하고 양도했는데 양도가액이 9억하고도 1원이다. 이건 어떨까요? 여기다는요 과세죠. 고가주택이니까 과세되는데 어느 부분이 과세? 9억
초과분 과세 이렇게 해줘야 여기하고 형평성 맞겠죠. 그래서 여기는 9억 초과분 과세입니다. 또 다시 1세대 1주택으로서 1년 보유하고 양도했다. 그때 양도가액이 8억 9,999원이었다. 이렇게 나온다면요. 이때에 대한 내용은 2년 보유되지 않았죠. 그랬으니까 과세, 전체 과세입니다. 다시 1세대 1주택으로서 1년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양도가액이 9억하고도 1원이다. 그럼 어떨까요? 에 대한 내용도 과세, 전체 과세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고가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었을 때에 9억 초과분 과세 이렇게 나오는데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 고가주택에 대한 내용도 월세가 과세됩니다. 월세가 과세되는데 그때의 고가주택에 대한 내용은 기준시가 9억 초과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구별하세요. 구별하실 것은 D페이지 보시면 D페이지에서 110쪽에서 보시면 오른쪽 칸에가 부동산 임대에서 고가주택 나오죠. 이건 기준시가 9억 초과. 양도는 실지 거래가 9억 초과입니다. 그로서 이제 임대냐 양도냐에 대해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주택수를 판정해 보니까 양도 시점에서 2주택이었어요. 그랬으면 먼저 양도한 것은 2주택이니까 과세되겠죠. 하나 2주택이었으나 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1주택의 특례죠. 거기다가 적어주시는 게 낫겠네요. 시험은 나오지 않으나 이해하기 위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1주택의 특례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2주택이나 1주택으로 보는 경우, 2주택이나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이렇게 적어주면은 거기다 내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 내용이 1번의 일시적 2주택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말은 여러분 시험에서 꼭 주어질 거예요. 주어지면 일시적 2주택이라는 단어 보자마자 이 단어를 근간으로 잡고 숫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숫자적 내용으로서는 1년 경과 후 이 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파는 기간이 있었겠죠. 파는 기간은 3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 됩니다. 만약에 이 숫자에 대한 내용이 빠지면은요, 거기다 내용 틀린 겁니다. 그래서 1년 경과 후 3년 내 3년 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 만약에 종전주택이 아니라 다른 취득했던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2주택으로서 과세되는 것인데 조심하실 점으로서 조정지역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조정지역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때는 2년 내입니다. 조정지역이라는 말이 있으면서 일시적 2주택 이렇게 나온다면 1년 경과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2번에 대한 내용은 노부모 봉양이에요. 노부모 봉양에 의해서 2주택 돼 있다. 자, 여기에서 노부모 봉양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에 나이가 나오겠죠. 이 노부모에 대한 나이는 60세 이상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또 한쪽 배우자, 어머님이 아버님보다는 나이가 일반적으로 낮잖아요. 일반적 그랬습니다. 특수한 경우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낮으니까 이제 한쪽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된다. 이렇게 나오면서 노부모 봉양에 의해서는 10년 내 먼저 양도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됩니다. 숫자 기억하세요. 10년. 노부모 봉양 나왔을 때는 10년입니다. 또 그 밑에서 혼인에 의해서 2주택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으로서 숫자 기억하세요. 5년입니다. 5년 내 먼저 양도주택은 1주택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서 동그라미 5번 수도권 박주택과 일반주택. 수도권 박주택이 지방주택이죠. 지방경제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수도권 지역
주택을 남기란 뜻이에요. 그럼으로써 일반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 해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였다면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거 3년 내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수도권 지역 밖 주택 양도가 아니라 일반 주택 양도 일대 1주택으로 본다라는 의미로서 되는데 거기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내용은 근무상, 요양상, 취약상을 말합니다. 공법처럼 사업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문화재 주택과 일반 주택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문화재 보존적 내용을 갖춰주기 위해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했을 때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문화재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그때는 2주택으로서 과세로서 되는 것이고 또 밑에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이렇게 나왔으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했으면 상속주택은 아버님 때 보유된 주택이니까 없는 걸로 봅니다.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그때는 2주택으로서 과세입니다. 그럼 포인트 아시겠죠?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농어촌 주택과 일반주택이었을 때 농어촌을 보육성하기 위해서 농어촌을 남기란 뜻으로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농어촌 주택은 없는 걸로 봄으로써 1주택 됩니다.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농어촌 주택과 일반주택 이렇게 나왔으면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본다로 되는데 만약에 농어촌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그때는 2주택으로서 과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세하게 농어촌 주택 중 하나인 기농 나왔어요. 기농주택과 일반주택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5년 내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그라미 8번에 대한 일로서 입주권 나오죠. 이 입주권은 소유했던 종전주택을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입주권 밑에다가 적는 것은 소유했던 종전주택이라고 적어주면은 이제 올해에 대한 내용도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입주권 나오면서 뒤에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 소유했던 종전주택이 1주택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주권 나오면서 뒤에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 이 말이 있으면 끝말은요. 1주택으로 본다. 무엇을요? 입주권을 겁니다. 다시 거기에서 화에서 입주권과 1주택 이렇게 나왔으면 자 입주권이 소유했던 종전주택이니까 2주택 되겠죠. 2주택 이렇게 되었을 때 3년 내에 종전을 팝니다. 그럼 뭘 팔까요? 입주권을 파는 거죠. 그래서 입주권을 양도하였을 때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1주택을 갖췄다고 가정합니다. 가정하였으면 마지막으로 갖출 것이 2년 보유 갖춰야죠. 2년 보유 갖춰야 됨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밑에 보시면 디귿해가지고 보유 기간 나와요. 내용 볼 때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 이 말은 1세대 갖추었고 1주택 갖추었고 2년 보유 갖추었을 때에 비과세 된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게 되고 보유 기간 계산. 보유란 말은 소유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소유란 말과 같은 말이니까 취득하였어야 소유가 됨으로 인해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고 보유 기간 그럽니다. 그리고 보유 기간에 대해서 합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뒷페이지 보시면 112쪽에서 맨 위에 박스 나오죠. 그 박스에 대한 내용으로서 거주 기간, 보유 기간, 계산함에 있어서 각 1, 2, 3의 기간을 통산한다. 통산이란 말은 합산다, 합친다란 말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통산과 합산의 뜻의 차이점은 있어요. 하나 그 차이점에 대한 내용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통산 나오면 합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듣는데 거기에서 1번에 대한 내용은 왜 합치냐면 합친 내용이 바로 같은 주택이니까 합치는 겁니다. 같은 주택이니까 합친다. 이렇게 알게 되면 그 1번 문장의 포인트를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주택을 멸실하여서 재건축하였다. 멸실하여 재건축하였다. 이렇게 나온다면 같은 주택이죠. 같은 주택이니까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한다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같은 주택이니까 합친다라는 의미로서 알고 있으면 포인트는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이 되겠죠. 이런 의미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2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니까 보유기간 합치는 겁니다. 같은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서 알고 있으면 여기서 포인트를 금방 찾아내요. 자, 비거주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요. 그러면 거주자로 전환됐죠. 자,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어때요? 같은 사람이죠. 주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국내에 6개월 이상 살고 있으니까 같은 사람이잖아요. 같은 사람이니까 보유기간 통산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만 보유 3년입니다. 나머지는 다 보유 2년이에요. 이것만 보유 3년. 이것만 보유 3년 되죠. 왜 여기에서 3년이나 숫자가 나왔겠는가를 볼 때 여기에서 1년이 먹죠.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되면 1년 먹잖아요. 6개월 이상이니까 1년 먹고 여기에서 2년 보유. 그러니까 총괄 몇 년입니까? 3년. 그래서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의 경우는 보유기간 통산해서 이때는 3년이다. 이 내용으로서 아시면 돼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서 같은 세대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합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같은 세대에 대한 내용은 상속에서만 적용됩니다. 상속에서만 적용된다 하였으니까 거기에서 동그라미 3번에서 상속단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줄 끝에 가보시면 동일 세대 나오죠. 동그라미 상속 단어와 동일 세대 요 두 단어가 다 있으면 그 문장 끝 가서요. 끝에서는 보유, 거주, 통산한다 라는 의미로서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년 보유를 갖추고 1주택으로서 양도했다면 비과세 되는 건데 2년 보유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2년 거주까지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2년 보유된 걸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예외사항입니다. 그 예외사항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기간이 워낙 기니까 기간을 짧게 해주기 위해서 2년 보유 갖춘 걸로 보는 경우로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설 임대주택은 5년 거주하고 취득해서 2년 보유하고 팔게 되면 총괄 7년 걸리죠. 너무 기니까 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5년 거주만 하였으면 2년 보유된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거기 112쪽에서 A번이에요. A번인데 A번 보니까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이 법전 내용 그대로 되어 있는 건데 한 문장으로서 7줄입니다. 그 7줄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간결하게 이것만 하시면 돼요. 건설 임대주택 이 말이 있으면 꼭 있어야 될 내용이 거주 5년 이러 되면 보유 2년 갖춘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B번에 대한 내용은 수용이에요. 수용되면 기간이 길죠. 기간이 기니까 수용 단어 자체로서 2년 보유된 걸로 봅니다. 문장을 쭉 가볼 때 문장에서 수용 단어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2년 보유 갖추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잔존주택에 대해서는 5년이 있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올 거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버리시면 됩니다. 수용 단어를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거의 시에서 해외 이주, 해외로 떠나죠.
해외로 떠나면 빨리 팔아야 돼요. 빨리 팔아줘야 주택 공급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외 이주에 대한 내용은 파는 기간을 줍니다. 파는 기간으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 이 말이 있음으로 인해서 2년 보유된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서 D번 보세요. D번 보니까 국외 거주 나오죠. 국외 거주 해외로 떠나잖아요. 그럼 여기도 어떤 말이 뒤에서 꼭 있어야 될까요?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 이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A, B, C, D 2번. 2번에 대한 내용은 부득이한 사유예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약상, 근무상, 요양상입니다. 취약상, 근무상, 요양상 이 말이 나왔다면 뒤에서는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한다는 말은 꼭 맞게 적어져요. 꼭 맞게 적어지니까 거기까지 알 필요 없고 부득이한 사유는 취약상, 근무상, 요양상으로 아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공법 내용과 비교되겠죠. 공법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사업상이 낍니다. 하나 여기는 끼 안 껴요? 안 껴요. 그 내용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그리고 근무상, 요양상, 취약상이 있다 하더라도 1년 거주란 단어가 꼭 있어줘야 2년 보유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1년 거주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돼요. 자, 이런 내용으로서 이제 1세대, 1주택, 2년 보유에 대한 내용으로서 비과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줬으니까 이 정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로서 풉니다. 문제로서 푸는데 문제집에 대한 내용으로서 168쪽에서 문제 20번 문제 20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틀린 것은 이제 문제 키 빼냈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 문제였어요. 그 내용으로서 1번 보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부부 나왔죠. 그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세요. 그 말은요 동일 세대로 본다. 맞죠? 1번 맞고요. 2번에서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 자, 해외 이주 나왔죠. 이제 나왔으니까 빨리 팔아야 되겠죠. 어떤 말이 있어야 돼요?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이 말이 있죠. 이 말이 있으니까 2년 보유 갖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1주택 이렇게 나왔으니까 1주택 2년 보유 갖췄음으로써 끝말은 비과세 된다. 맞고요. 그리고 3번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 자, 혼인함으로써 2주택 나왔죠. 이랬으면 숫자 나와야죠. 5년 내. 먼저 양도주택. 그리고 넣었으니까 1주택이죠. 1주택이고 거기 가로에서 보유 4년이니까 2년 보유됐죠. 1주택이 2년 보유하고 양도했으니까 끝말은요. 비과세. 맞고요. 4번에서 거기에 쭉 가볼 때에 다가구주택 나왔죠. 다가구주택 나와지면서 거의 밑에 줄에서 구획된 부분 이만 안 나오죠. 아, 국어 공부 잘하신 분은 안 나왔다 그래. 국어 공부 못하신 분은 나왔다 그러고요. 한번 볼까요? 거기에서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죠? 안 나왔고 거기에서 하나의 매매단이 나왔죠. 그러면 다가구주택 나오면서 하나의 매매단이 나왔으니까 그때 끝말은 하나가 통째잖아요. 그래서 전체 하나로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각각 하나 다 틀렸죠. 4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5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양도는 현재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건설 임대주택. 자, 건설 임대주택 나왔죠. 그랬으면 거주 5년 이 말이 있으면 2년 보유된 겁니다. 보니까 뒤에서 거주 5년 이상 나왔죠. 그래서 2년 보유 갖췄고요. 그리고 1주택 나오죠. 1주택 2년 보유 갖췄으니까 끝말은 비과세 한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21번 문제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